자, 안녕하십니까, 전은석입니다. 자, 오늘 그 영등포 쪽방촌 사업 본격화된다라는 기사와 주택 공급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국토교통부에서 고심하는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떴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저희가 좀 피해야 될 지역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투자 방향도 이런 데는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기사에 보면은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역세권 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 실행 가능성, 실효성 모두 높아 해서 굉장히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공공성을 두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을 하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주택 공급에 있어서 실효성도 좋고 주택 공급이라는 어떤 공공성도 채울 수 있는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 사업 본격화라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영등포역이고 영등포역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에요. 지도로 봤을 때 좌측에 붙어 있는 곳인데 서울시 영등포동 일원으로서 약 10,000제곱미터이고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공주택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 10,000제곱미터에 360여 명 정도의 쪽방촌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10,000제곱미터 상업지역이면요 거의 1,000세대 정도 넘게, 1,000세대가 아니라 2,000세대 정도 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용적률이 800%니까는 한 2,000세대까지도 공급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면적인데, 거기에 360여 명이 지금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공택지로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더니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새로운 쪽방 주민이 유입한다라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15년도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쪽방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됐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공공주택 사업 발표를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 있냐면은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을 이제 2020년 7월 달에 하고 보상 공고를 내년에 한 다음에 완공을 2025년에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에게는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합원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돼서 시행자가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토지는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입한 금액보다 보상 가격이 낮으면은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감지되는 게 이렇게 좀 쪽방촌, 그러니까는 열악하게 주민들이 사는 어떤 이런 쪽방촌 주민들이 많은 곳들에서 역세권 쪽은 이렇게 공공택지로 지정이 돼서 조합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상될 가능성이, 보상을 받는 사업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개발 구상을 보면은 다 보상을 한 다음에 영구임대를 놓고 행복주택을 놓고 주상복합 시설을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전체 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370명을 위해서 공공택지로 지정을 했지만은 이거를 다 수용을 한 다음에 LH, SH가 막대한 이득을 갖는 이런 구조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감도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 주민 간담회를 저번 달에 했는데, 저번 달에 해서 보상 공고 예정까지 했어요. 지구 지정 사업 인정 관련 주민 공람을 올 초에 하고 보상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보상을 다 한다라는 의미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지구 지정하고 이주 철거하고 착공하고 수용이에요. 그냥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사업이 추진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강제성을 띠는 거니까. 강제성을 띠는 거니까는 사업의 장점은 신속한 거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주민 동의도 불필요하면서 그냥 수용을 하는,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에 약 2,000세대 공급할 수 있는 토지에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360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한다고 해서 공공택지로 지정해서 수용한다라는 자체가 진짜 이 민주주의에 맞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우리 보상하는 데 중에 머리에 띠 안 두는 데 없죠. 자, 그래서 적정한 보상이 안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송 및 사업 지원 불가피한데, 이게 그게 아니라 공공택지로 지정이 되면은 그냥 강제 수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해서 막대한 침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향후 동자동 등 쪽방촌 및 역세권 고밀개발 예정지에 빠른 공급을 위해 수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저희 회사에서는 피하는 쪽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굉장히 지금 그 농성이나 시위나 토지 소유자들 위주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공공성을 띠는 것은 오히려 투자를 피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적절하게 어디에 투자를 할지 저희는 계속 지역을 탐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성이 좋은 것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쪽방촌 일대가 개발되는 이런 방식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겠지만은 저희 회사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역세권의 공공성을 띠는 곳은 투자의 기피 대상 1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다른 쪽의 투자처를 계속 여러분들이랑 찾아가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래도 현장이 답이다니까는 영등포 쪽방촌이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의도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했는데 그게 전 더 무서워요. 왜냐면은 물론 지금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유휴지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린벨트를 안 푸는 만큼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피해가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지금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공공성을 부여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역세권 개발은 당연히 공공성을 갖고 있죠. 왜냐면 역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는 그 주변의 개발에 공공성을 준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용적률을 많이 주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 아파트로 회수해가는 그런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책을 폈었는데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너무 느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역세권의 일부 지역들을 지정을 해서 공공택지로 지정을 해서 다 수용하는 정책을 쓰는 건데, 그게 지금 첫 번째로 개시되려고 하는 곳이 이 영등포역 일대예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곳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이고요. 이 바로 지금 오른쪽 편을 지금 공공택지로 개발을 해서 조합 방식이 아닌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지역을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쪽방촌에 360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데, 자, 그분들한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거를 다 수용한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아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그게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여기를 다 수용한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유턴해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청과시장 입구고, 이 위에 보이는 고가가 물레고가예요. 자, 이거를 지나면서부터 이 오른편이 이제 쪽방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크게 한번 돌아다녀 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오른편을 지금 이 다 수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공성을 띈다고 해가지고 이 개인 재산을 다 수용한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공공성을 띌 만한 곳에 우리가 역세권 투자를 하면은 다 수용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린벨트는 묶어놓고 공급을 늘리려면은 결국은 공공택지에다가 하던가 아니면은 일반 택지를 공공택지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멀쩡한 상가 건물들을 공공택지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다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가 지금 쪽방촌이에요. 자, 일대를 한번 쭉 둘러볼게요. 저는 여기를 좀 재개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일대가 쪽방촌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은. 이 왼쪽은 지금 철길에 벽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야,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이네. 이렇게 지금 뭐 독거노인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낮부터 막걸리 드시네요. 자, 여기에 지금 어이쿠 아유, 여기 뭐야, 그냥 쪽방촌이 아니라 노숙자촌인 것 같은데요. 한 달에 22만원씩 내는데 이 부분이에요. 여긴데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를 수용을 한다. 여기 오토바이 못 들어가죠? 들어가요? 자, 여기가 쪽방촌입니다.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유, 강아지도 있고. 자, 여기가 쪽방촌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를 다 수용을 한다. 죄송합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골목의 한 부분이고요. 자, 이런 블럭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참 처참하네요. 여기에서 지금 연탄도 있고요. 지금 한여름인데 연탄을 미리 쟁겨놓고 아껴서 안 썼나봐요. 아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론 공공성을 두는 건 맞지만 꼭 이 영등포역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3도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분들을 여기에 계속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수용한다? 핑계죠. 핑계인 것 같아요. 빨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분양 물량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공성을 준다라는 그 핑계로 다 수용하는 거죠. 왜냐면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게 냅두니까 늦으니까, 왜냐면 상가랑 섞여 있으니까 그냥 공공택지로 지정을 해서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수용하고. 자, 이런 데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공공성이 있을 만한 데는 수용당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아유, 이분들 하루빨리 그냥 뭐 상담사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시간은 11시 16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무슨 다시 입주를 하며 여기서 무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라에서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그냥 책임지고 보호를 해드려야 될 분이지, 이분들을 영등포역 바로 제일 좋은 입지에 주상복합에서 다시 거주를 하게 만든다. 이분들은 꼭 서울 도심에 안 살아도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영혼까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육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분들을 여기에서 역 가까운 데다가 뭐 직장 근처에다가 집을 공급한다. 예,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좀 와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책들을 진짜 제가 정치적인 성향만 있었어도, 진짜 또는 밀어주는 사람만 있었어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이나 하고 돈이나 벌랍니다. 그냥 저도 먹고 살고. 참 처참한데요. 네,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이 같은 이런 지금 이 건물들을 다 수용을 한다?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용이 아니라 이 소유자들과 어떤 공공성을 부여하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네 협조 안 하면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직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수용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린 뭐냐, 그냥 수용으로 가니까 이런데 투자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데 나와 본 겁니다. 지금 여기 와본 결과 여기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가 다 지어져도 재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관리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거주할 만한 능력 자체를 일단 갖고 있질 않아요. 월세도 보조를 해야 되고 아주 주거지부터 지금 여기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 몰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그 위에 조그만 평수를 임대를 지어서 다시 재거주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을 위한 장소를 따로 좀 외곽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본 결과 좀 처참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공공성 있게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분들을 다시 여기에 입주하는 것은 공공성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나라에서 이렇게 수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지역에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나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수용당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현장에 왔습니다. 자, 좀 처참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이 좋진 않네요. 자, 다음 현장으로 또 저는 이동할 겁니다. 자, 오늘 영등포 지금 쪽방촌 공공택지 지정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답입니다. 여기 제가 계속 몇 바퀴 도니까는 여기 사람들이 촬영하는겨? 왜 촬영해? 막 난리가 나요. 서서 다시 멘트 하다가는 아주 그냥 혼날 것 같아요, 제가.